이 남자는 평생 건달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난 순간 다른 삶을 살고자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선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한양 남촌 청계천 근처의 허름한 도박장입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지만 도박장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합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입니다. 투전이요. 방 한가운데 강무석이 패를 내려놓습니다. 27의 나이지만 눈가에는 벌써 주름이 깊습니다. 해진 무명 두루마기의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번에도 적구먼. 무석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앞에 놓인 은전 몇 냥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무석이 또 이렇나?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두식입니다. 이 도박장의 주인이자 남촌 뒷골목을 쥐락펴락하는 인물입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옥 단추가 빛납니다. 형님, 오늘은 운이 없었습니다. 무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두식은 무석의 어깨를 툭 칩니다. 빚이 은자 신냥이 넘었네. 어떻게 갚을 건가? 제가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일. 자네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도박이나 하고 주정이나 부리는 게 전부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립니다. 무석은 입술을 깨뭅니다. 말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좋아. 한 가지 일을 주지. 장두식이 무석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청계천 건너 객주 아는가? 연홍이란 여자가 혼자 꾸리는 곳 말일세. 그 객주, 내가 차지하고 싶네. 자네가 그 여자한테 접근해서 객주 사정을 알아오게. 형님, 그건 싫다는 건가? 그럼 당장 빚 신냥 내놔. 무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머니에는 은전 한 푼 없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내일부터 그 객주 근처를 어슬렁거리게. 알아들었나? 예, 형님. 무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속이 답답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청계천 다리를 건너 무석이 연홍의 객주 앞에 섭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연홍이란 여자, 어떤 여자일까? 무석이 객주 건물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객주입니다. 간판에 덕성객주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객주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옵니다. 23쯤 되어 보입니다. 무명 치마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입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손님이신가요? 여자가 무석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무석은 순간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추운데 그냥 지나가실 분이 여기 서 계실 리 없지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연홍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무석은 어리둥절합니다. 자신 같은 건달 행색의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요. 차 한 잔에 돈을 받진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홍이 앞장서서 객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들어갑니다. 객주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장부가 가지런히 쌓여 있고 한쪽에는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석에서 따뜻한 숭늉 냄새가 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연홍이 무석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밉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무석이 사발을 받아듭니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가슴까지 퍼집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걸 마셔봤던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무석이라고 합니다. 무석나으리,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 근처를 지나가셨나요? 연홍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나으리라고 부르는 말에 무석은 움찔합니다. 누가 자신을 나으리라고 불러본 적이 있던가? 저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무석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홍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을 찾으신다. 힘드시겠어요. 요즘 일자리가 귀하니까요. 마님은 혼자서 이 객주를 꾸리시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요. 빚을 많이 남기고 가셨지만 그래도 이 객주만큼은 지키고 싶어서요. 연홍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니.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무석 나으리도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객주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니까요. 연홍이 웃으며 말합니다. 무석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여자를 배신해야 한다니. 그날부터 무석은 매일 아침 객주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연홍은 무석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줍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때로는 주먹밥 한 개를 건넵니다. 무석 나으리, 오늘은 좀 추워 보이시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석은 연홍의 객주를 관찰합니다. 객주에는 하루에 대여섯 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단골들입니다. 연홍은 장부를 꼼꼼히 적고 물건을 정직하게 거래합니다. 이번 달 매출이 은자 30냥 정도 되겠구먼. 무석이 혼잣말을 합니다. 객주 규모는 작지만 단골이 많아 꾸준한 수입이 있습니다. 빚만 갚으면 충분히 혼자 꾸려갈 만합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객주 밖으로 나와 무석을 부릅니다. 오늘 집 나르는 일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품삯을 드릴게요. 품삯을요? 네, 은자 한 냥 드릴게요. 그리 무거운 짐은 아닌데 제 힘으론 힘들어서요. 무석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석이 객주 창고로 들어갑니다. 무명 꾸러미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무석은 꾸러미를 들고 연홍이 가리키는 곳으로 옮깁니다. 고맙습니다. 무석 나으리. 여기 품삯이에요. 연홍이 은자 한 냥을 무석의 손에 쥐어줍니다. 무석은 손안의 은자를 바라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받은 돈입니다. 언제 이런 돈을 받아봤던가. 무석 나으리, 혹시 힘드시면 이 객주에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일손이 부족해서요. 짐도 나르고 장부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품삯은 한 달에 은자 10냥 드릴게요. 밥도 같이 드시고요. 연홍이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무석은 당황합니다. 저는 건달입니다. 도박이나 하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석 나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연홍이 환하게 웃습니다. 무석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여자는 나 같은 인간을 사람으로 대해준다. 그날 밤 무석은 도박장으로 돌아갑니다. 장두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가? 객주 사정 알아냈나? 형님. 무석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객주 매출이 한 달에 은자 30냥 정도 됩니다. 빚이 있긴 하지만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골이 많아서. 그래, 좋아. 그럼 이제 그 여자를 무너뜨릴 시간이군. 장두식이 비릿하게 웃습니다. 단골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게. 연홍이 그 객주 물건 속인다고, 계산도 속인다고,
믿을 수 없다고. 알겠나? 형님, 그건, 못하겠나? 장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무석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덕성객주, 계산을 속인대. 물건 무게를 속인다던데. 저번에 거래했는데 손해봤다더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연홍의 얼굴에 근심이 깃듭니다. 무석 나으리,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연홍이 무석에게 하소연합니다. 무석은 고개를 돌립니다. 연홍의 눈을 마주볼 수 없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마님. 고마워요, 무석 나으리. 나으리만이라도 제 편이어서. 연홍이 무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무석은 눈을 감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며칠 후, 객주 앞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칩니다. 연홍, 돈 내놔. 아버지 빚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고함을 칩니다. 장두식이 사주한 자들입니다. 원래 빚은 천천히 갚기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독촉이 들어온 겁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이번 달만 지나면. 연홍이 애원합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안 돼. 당장 내놔. 아니면 이 객주를 넘겨. 그건 안 됩니다. 연홍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무석이 빚쟁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얼마요? 뭐? 빚이 얼마냐고요? 무석이 고함칩니다. 빚쟁이들이 무석을 쳐다봅니다. 은자 신냥이다. 신냥. 무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 돈은 바로 자신의 빚과 똑같습니다. 장두식이 연홍의 빚을 사들인 겁니다. 내가 대신 갚겠소. 무석이 말합니다. 연홍이 놀라 무석을 바라봅니다. 무석 나으리, 안 돼요. 나으리가 왜 제 빚을? 내가 갚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나를 이 객주의 일꾼으로 써주시오. 빚은 내가 일해서 갚겠소. 무석이 빚쟁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빚쟁이들이 서로 눈짓을 나눕니다. 좋아. 그럼 너를 믿고 한 달만 기다려주지. 대신 객주가 망하면 너도 책임진다. 빚쟁이들이 사라집니다. 연홍이 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무석 나으리,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으리는 저한테 아무 의무도 없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석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마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석은 결심합니다. 이제 장두식 형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무석이 객주 창고를 정리합니다.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쓸고 닦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무석 나으리, 잠깐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연홍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무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그때 객주 문이 벅 열립니다. 장두식이 들어섭니다. 뒤에 부하 셋이 따라옵니다. 강무석, 여기 있었군. 장두식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무석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형님, 나를 배신한 놈이 감히 형님이라고 불러? 장두식이 무석의 멱살을 잡습니다. 연홍이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 이 여자가 연홍이로구먼. 자네, 이건달 놈이 뭘 했는지 아나?
장두식이 비웃습니다. 이 놈이 내 명령으로 자네를 감시했다네. 객주 사정을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했지. 그 소문들도 다 이놈이 퍼뜨린 거야. 연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무석을 바라봅니다. 무석 나으리, 그게 사실인가요? 무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형님, 저를 죽이든 때리든 하십시오. 하지만 이 객주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제비 신양, 제가 갚겠습니다. 대신 이 객주와 연옥마님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석이 장두식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난생 처음 장두식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장두식이 무석의 멱살을 놓고 비웃습니다. 좋아. 그럼 석 달 안에 신양을 갚아. 못 갚으면 이 객주도, 이 여자도, 자네도 다 내 거다. 장두식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객주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가주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마님. 나가요. 연홍이 소리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무석은 입술을 깨뭅니다. 죄송합니다. 무석이 객주를 나섭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날부터 무석은 객주 근처를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객주를 지켜봅니다. 연홍은 무석을 보지 않습니다. 신양을 석 달 안에 어떻게 만들지? 무석이 골목을 헤맵니다. 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달 출신을 고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기요, 집 나르는 일 없습니까? 넌 누군데? 강무석이라고 합니다. 강무석. 아, 장두식 밑에서 놀던 건달 아닌가? 꺼져.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무석은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입니다. 무석이 청계천 다리 밑에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습니다. 이봐. 누군가 무석에게 말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든 상인입니다. 육순쯤 되어 보입니다. 당신이 강무석인가? 연홍이 그 애가 당신 얘기를 하더군. 건달이었지만 자기를 지키려 했다고. 무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상인이 무석 옆에 앉습니다. 내 이름은 김행수라고 하네. 이 근처에서 포목상을 하지. 연홍이 아버지와 친구였어. 젊은이, 일이 필요한가? 무석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내 포목상에서 장부를 봐주게. 듣자하니 주판을 잘 다룬다던데. 주판,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럼 됐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장부를 정리해주게. 하루에 은전 3냥 주겠네. 정말입니까? 무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루 3냥이면 한 달에 90냥입니다. 신냥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술 마시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네.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당장 쫓아내겠네. 지키겠습니다. 무석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수님. 고마워할 것 없네. 내가 연홍이 그 애를 도와주는 거니까. 김행수가 일어섭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게.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다음 날부터 무석은 김행수의 포목상에서 일합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깁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숫자가 빠르게 맞아떨어집니다. 어허, 정말 빠르구먼. 김행수가 감탄합니다. 이 장부들 한 달 걸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면 끝나겠어. 무석은 말없이 주판을 튕깁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 거리에서 배운 주판 솜씨입니다. 도박판에서 계산할 때 쓰던 솜씨입니다. 이제 이 솜씨로 정직하게 돈을 번다. 무석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녁이 됩니다. 김행수가 은전 3냥을 무석에게 건넵니다. 오늘 품삯실세. 무석이 은전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행수님, 이 돈으로 밥 한 끼만 사 먹고 나머지는 모으겠습니다. 그래. 젊은이 기특하구먼. 무석이 포목상을 나와 작은 주막으로 갑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보리밥 한 그릇을 시킵니다. 은전 1냥입니다. 밥을 먹으며 무석은 남은 은전 2냥을 봅니다. 하루에 2냥씩 모으면 25일이면 신냥이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석은 매일 김행수의 포목상에서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판을 튕깁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모읍니다. 은전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14냥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무석은 여전히 연홍을 만나지 못합니다. 객주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마님, 잘 지내고 계실까? 어느 날 저녁입니다. 무석이 포목상에서 나오는데 객주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연홍이가 쓰러졌대. 과로로 쓰러졌다던데. 무석이 달려갑니다. 객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홍이 방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웃 아낙네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마님. 무석이 다가갑니다. 연홍이 눈을 뜹니다. 무석을 봅니다. 무석,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연홍이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무석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아낙네님들, 제가 마님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나갑니다. 무석이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핍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죽을 사발에 담아 연홍에게 가져갑니다. 마님, 이거라도 드세요. 무석 나으리,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연홍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나으리를 믿었어요. 나으리가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무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마님, 이제 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행수님 포목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석 달 안에 신냥을 갚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미 14냥을 모았습니다. 무석이 품속에서 보퉁이를 꺼냅니다. 은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홍이 그걸 봅니다. 무석 나으리, 마님, 제가 마님을 다시 믿어달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는 걸 지켜봐 주십시오. 무석이 죽 사발을 연홍 앞에 놓고 일어섭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무석이 객주를 나갑니다. 연홍은 죽 사발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다음 날부터 무석은 아침 일찍 객주에 들러 청소를 합니다. 포목상으로 가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다시 객주로 돌아와 저녁을 챙깁니다. 하루 3냥 중에서 1냥은 밥값, 2냥은 저축입니다. 무석 나으리,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홍이 걱정합니다. 무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무석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갑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밤늦게까지 일하니 몸이 지칩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모은 돈이 28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무석이 포목상에서 나오는데
장두식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무석, 우리 형님이 찾으신다. 형님이요. 그래. 어서 가자. 무석이 부하들을 따라갑니다. 도박장으로 갑니다. 장두식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무석아, 오랜만이구나. 형님. 들었다. 포목상에서 일한다며? 돈 모은다며? 훌륭하구나. 하지만 말이다. 장두식이 비릿하게 웃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안에 갚아야겠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한 달 안에 신냥 못 갚으면 객주도 연홍이도 다 내 거다. 무석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형님, 그건 약속과 다릅니다. 약속? 건달 3개의 약속이 어디 있나? 장두식이 술을 마십니다. 한 달, 딱 한 달이다. 못 갚으면 각오해라. 무석이 도박장을 나섭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한 달 안에 신냥. 지금 가진 돈이 28냥입니다. 22냥이 더 필요합니다. 한 달은 30일입니다. 하루에 2냥씩 모으면 60냥입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 하루라도 아프면 안 된다. 무석이 입을 악뭅니다. 다음 날부터 무석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포목상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더 찾습니다. 짐도 나르고 창고도 정리합니다. 무석아, 이 짐 좀 날라줘. 은전 1냥 줄게. 알겠습니다. 하루에 4냥, 5냥을 법니다. 몸은 지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0냥이 모였습니다. 연홍이 걱정스럽게 무석을 바라봅니다. 무석 나으리,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마님. 안 괜찮아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연홍이 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무석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날 밤입니다. 무석이 객주 창고를 정리하다가 쓰러집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달려옵니다. 무석을 방으로 옮깁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줍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무석이 헛소리를 합니다. 신냥을 갚아야, 마님을 지켜야. 연홍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으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마님을 배신했으니 제가 지켜야. 무석이 연홍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연홍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으리, 저도 이제 나으리를 믿어요.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틀 동안 무석은 열병으로 앓습니다. 연홍이 밤낮으로 간호합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줍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석이 눈을 뜹니다. 마님, 무석 나으리, 정신 차리셨어요. 연홍이 환하게 웃습니다. 무석은 연홍의 얼굴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괜찮아요. 나으리가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무석이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사흘 지났어요. 사흘. 그럼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석이 다급하게 일어나려 합니다. 연홍이 무석을 붙잡습니다. 무석 나으리, 안 돼요.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나으리. 연홍이 무석을 꼭 껴안습니다. 무석이 멈칫합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해요. 저는 나으리가 아픈 게 더 무서워요. 연홍이 울먹입니다. 무석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마님, 나으리,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나으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으리 마음을. 연홍이 무석을 놓고 물러섭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도 나으리가 좋아요. 무석의 눈이 커집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마님, 저 같은 인간이. 나으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건달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홍이 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무석은 눈물이 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님, 나으리,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연홍, 네, 무석 나으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객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며칠 후, 무석이 몸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홍도 함께합니다. 연홍이 객주를 정리하고 무석이 포목상에서 일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무석 나으리, 오늘은 제가 돈을 5냥 벌었어요. 정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나으리도 3냥 버셨죠? 그럼 오늘 8냥이네요. 연홍이 환하게 웃습니다. 무석도 웃습니다. 이제 모은 돈이 45냥입니다. 5냥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객주에 불이 납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객주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홍. 무석이 달려갑니다. 연홍이 객주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무석 나으리, 물을 떠와야 합니다. 무석이 물통을 들고 불을 끕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불을 끕니다. 1시간 후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창고는 반쯤 타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도 대부분 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홍이 주저앉습니다. 무석이 주변을 살핍니다. 창고 한쪽에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다. 무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두식 형님. 다음 날 장두식이 객주로 찾아옵니다. 이런, 불이 났다면서? 안 됐구먼. 장두식이 비릿하게 웃습니다. 무석이 장두식을 노려봅니다. 형님이 하신 겁니까? 뭐라고? 증거라도 있나? 강무석, 이제 사흘 남았다. 신냥 갚을 수 있겠나? 장두식이 무석의 어깨를 툭 칩니다. 못 갚으면 이 객주 내가 받는다. 연홍이도 내 거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갚아. 장두식이 떠납니다. 무석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지금 가진 돈이 45냥입니다. 5냥이 부족합니다. 사흘 안에 5냥을 벌어야 합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불탄 창고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어떡하죠? 무석이 연홍의 손을 잡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무석은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5냥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냥을 벌었습니다. 이제 2냥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무석이 청계천 다리에 섭니다. 주머니에는 48냥이 들어있습니다. 2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2냥을 만들지? 바로 그때입니다. 김행수가 다가옵니다. 무석이, 자네 찾았네. 행수님, 들었네. 객주에 불이 났다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분량이 부족합니다. 무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행수가 무석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자네, 정말 열심히 살았네. 내가 지켜봤네. 김행수가 품에서 보퉁이를 꺼냅니다. 이건 자네가 일한 품삯 중에서 미리 준 거라고 생각하게. 은자 5냥일세. 행수님, 밖에. 자네는 자격이 있네. 무석이 보퉁이를 받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행수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날 저녁, 무석이 장두식의 도박장으로 갑니다. 장두식이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 강무석, 왔구먼. 돈 가져왔나? 예, 형님. 무석이 보퉁이를 풀어 은자를 쏟아냅니다. 은자 53냥이 바닥에 쌓입니다. 뭐? 장두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빚50냥, 여기 있습니다. 3냥은 이자입니다. 무석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장두식은 은자를 세어봅니다. 정확히 53냥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직하게 일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석이 장두식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연옥마님은 형님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장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새끼가. 장두식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무석이 맞습니다. 입에서 피가 납니다. 형님, 때리시든 죽이시든 하십시오. 하지만 빚은 갚았습니다. 무석이 일어섭니다. 피를 닦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무석이 도박장을 나갑니다. 장두식은 이를 갈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석이 객주로 돌아갑니다. 연홍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 무석이 연홍을 껴안습니다. 연홍도 무석을 꼭 껴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객주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불에 탄 창고를 고치고 새 물건을 들여놓습니다. 무석은 여전히 김행수의 포목상에서 일하며 돈을 법니다. 무석 나으리, 오늘 단골 손님이 5분이나 오셨어요. 연홍이 환하게 웃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님이 정직하게 장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나으리가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밥상을 마주합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이 전부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연홍. 네, 무석 나으리. 저는 건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석이 연홍의 손을 잡습니다. 연홍과 함께라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연홍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무석 나으리, 저야말로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이 객주도 지킬 수 없었어요. 제가 나으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연홍.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객주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립니다. 쿵, 쿵, 쿵. 누구십니까? 무석이 문을 엽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서 있습니다. 강무석이 여기 있나? 제가 강무석입니다. 너를 체포한다. 도박장에서 돈을 훔쳤다는 고소가 들어왔다. 뭐라고요? 무석이 황당해합니다. 포졸들이 무석을 붙잡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막아섭니다. 비키시오.
아니에요. 무석 나으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관아에서 가려질 일이요. 포졸들이 무석을 끌고 갑니다. 무석이 연홍을 돌아봅니다. 연홍,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관아 뜰입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석이 꿇어앉습니다. 강무석, 내가 장두식의 도박장에서 은자 20냥을 훔쳤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장두식, 나와서 증언하라. 장두식이 나섭니다. 비릿하게 웃습니다. 사또님, 이 자가 저희 도박장에서 일할 때 은자 20냥을 훔쳐갔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장두식의 부하 셋이 나와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사또님.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무석이 황당하게 외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빚10냥을 모두 갚았습니다. 왜 20냥을 훔쳐야 합니까? 그 10냥 중에 20냥이 훔친 돈이라는 거다. 장두식이 소리칩니다. 사또가 탁자를 칩니다. 조용히 하거라. 사또가 무석을 바라봅니다. 강무석, 내가 10냥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 돈의 출처를 밝혀라. 건달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았느냐? 저는 김행수님의 포목상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품삯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김행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김행수가 관아로 들어섭니다. 사또님,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오, 김행수, 자네가 증언하겠다는 말인가? 예, 사또님. 강무석은 소인의 포목상에서 한 달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일했습니다. 김행수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소인이 준 품삯이 총 은자 30냥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도 있을 것입니다. 10냥을 모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강무석이 돈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구나. 장두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또님, 하지만 장두식, 자네는 증거 없이 사람을 고소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사또님, 물러가거라. 강무석은 무죄다. 쾅! 사또가 곤장을 내리칩니다. 무석이 풀려납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무석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관아를 나오는데 연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무석에게 달려와 껴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연홍,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행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무석이, 연홍이, 이제 조심해야 하네. 장두식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행수님. 무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장두식이 도박장에서 부하들을 모아놓습니다. 강무석 그 새끼,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장두식이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술잔이 깨집니다. 저 새끼와 연홍이 그 여자, 둘 다 끝장을 내야겠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객주에 다시 불을 지른다. 이번엔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리고 장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강무석도 같이 태워버린다. 한밤중입니다. 객주는 조용합니다. 무석과 연홍이 잠들어 있습니다. 장두식과 부하들이 객주 주변에 기름을 뿌립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객주 건물 전체에 기름을 뿌립니다. 불을 질러라. 장두식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부하들이 횃불을 던집니다. 아르르, 불길이 치솟습니다. 객주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휩싸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객주 안에서 무석이 깹니다. 연홍. 무석이 연홍을 깨웁니다. 방문을 열려 하는데 이미 불길이 문을 막고 있습니다. 무석 나으리, 어떡해요? 창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석이 창문을 발로 깹니다. 창문이 깨집니다. 연홍을 먼저 밖으로 밀어냅니다. 연홍, 먼저 나가시오. 나으리도 빨리. 연홍이 창문 밖으로 나갑니다. 무석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불길이 무석의 등을 핥습니다. 으악! 무석이 비명을 지르며 창문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무석을 일으킵니다. 멀리서 장두식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새끼들, 살아남았구먼. 장두식이 일을 갑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객주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연홍이 잿더미를 바라보며 주저앉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무석이 연홍의 어깨를 감쌉니다. 등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아닙니다. 연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석 나으리, 객주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시작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김행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상인들이 함께 옵니다. 연홍이, 무석이, 행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었네. 객주에 또 불이 났다고. 그리고 이번엔 장두식이 직접 시켰다고. 한 상인이 나섭니다. 저는 어젯밤에 봤습니다. 장두식과 그 부하들이 기름을 뿌리는 걸. 그래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무석이 놀라 묻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힘을 모았네. 김행수가 보퉁이를 꺼냅니다. 여기 은자 100냥일세. 우리가 모은 돈이네. 이 돈으로 객주를 다시 지으게. 행수님, 여러분. 연홍이 눈물을 흘립니다. 상인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연홍이 자네는 정직한 장사꾼이네. 그리고 무석이 자네는 변했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석과 연홍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두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증인이 여럿 나왔다고 합니다. 장두식이 직접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들입니다. 포졸이 전합니다. 장두식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무석이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연홍이 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예, 연홍. 다시 시작합시다. 석 달이 흐릅니다. 새로운 객주가 세워집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객주입니다. 간판에 덕성객주라는 글씨가 새로 쓰여 있습니다. 개업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축하하네, 연홍이, 무석이. 새 출발 축하합니다. 상인들이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무석과 연홍이 손님들에게 인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객주 안에서 무석이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깁니다. 연홍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객주는 금세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갑니다. 무석과 연홍이 객주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합니다. 연홍. 네, 무석 나으리. 저는 건달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석이 연홍의 손을 잡습니다. 연홍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석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으리는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연홍,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석 나으리. 저도 나으리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릅니다. 덕성객주는 한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객주로 소문이 납니다. 무석의 빠른 계산과 연홍의 정직한 장사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객주 마당에서 무석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100일이 된 아들입니다. 우리 석이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겠구먼. 김행수가 아이를 보며 웃습니다. 행수님 덕분입니다. 행수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네, 무석이. 자네가 스스로 변했네. 자네 안에 힘이 있었던 거네. 무석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연홍이 옆에 앉습니다. 무석 나으리, 우리 석이한테 뭘 가르쳐줘야 할까요? 글쎄요. 정직하게 사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좋지만요. 연홍이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으리처럼요. 무석이 연홍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이 아이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몇 년 후입니다. 덕성객주는 한양에서 가장 큰 객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석은 여러 객주를 거느린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어느 날 무석이 객주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빗자루를 듭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해야 해요? 일꾼들이 있잖아요. 석이야,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낮은 곳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무슨 뜻이에요? 무석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건달이었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지.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변할 수 있었어. 무석이 객주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 덕분이란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매일 청소를 한단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될래요. 그래, 석이야. 너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무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날 저녁, 무석이 혼자 청계천 다리에 섭니다. 예전에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건달로 살던 시절, 아무 희망도 없던 시절의 자리입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불쌍했지. 하지만 그 날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다. 무석이 미소를 짓습니다. 무석 나으리. 연홍이 다리를 건너옵니다. 무석에게 다가와 팔짱을 낍니다.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연홍, 미안하오.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전 일들을요. 내가 건달이었을 때, 연홍을 처음 만났을 때. 무석이 연홍을 바라봅니다. 연홍,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요. 무석 나으리. 나으리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달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청계천을 비춥니다. 물빛이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연홍. 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그 증거요. 네, 무석 나으리.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두 사람이 웃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릅니다. 덕성객주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무석과 연홍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건달도 사람이 될 수 있다더라.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더라.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라.
객주 마당 한쪽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쓸모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 있다. 무석과 연홍이 남긴 말입니다. 그 비석은 오늘도 덕성객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